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충격적인 흐름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호남 후보론인데요. 이것이 이제 뜰 조건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번에 호남 후보 내세우면 100% 이긴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놀랍게도 두 사람이죠. 두 사람.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덕수 총리고요. 한덕수 총리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이 두 사람 나이도 좀 많은 축에 들어갔지만 글쎄요.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혹은 차기 주자를 꼽는다면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연합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인물 중에는 그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 김관진 전 장관이 나이가 정정한 상태고 피선거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좋고 그리고 본인이 정치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고 권력 의지가 있고 라고 한다 그러면 김관진 장관이 참 좋겠지만 김관진 장관은 일단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지가 좀 애매하고요. 자, 현재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드디어 이게 지금 터졌습니다. 한덕수 차출론까지 지금 내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러네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걸 글쎄요, 이 역사적 어떤 미션을 수행하자면은 어쨌거나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는 대통령 권한 대행 아닙니까? 참 엄청난 또 일이 또 터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무조건 찾는다. 당 안에서 있다면 당에서 찾겠지만 당 밖에서 찾는다면 결국에는 호남 후보론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국민의힘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다 지금 뒤집어 보고 있는데요.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안철수, 이정현 전 대표도 지금 출마 선언을 했죠. 최근에 와서. 근데 이 사람들 이제 호남 후보에 들어가긴 하는데 전성기가 있었죠. 이정현 전 대표도 친박이고 전체적으로 좋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중량감에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죠. 자, 오세훈, 유승민, 유종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출마 검토, 출마 가능성 거론, 김태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덕수 등등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여기에 합류된 것이 좀 이례적이죠. 요거는 이제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급격히 개선이 됐죠. 그래서 나경원 대선 후보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제 터지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출마하려고 하느냐? 뭐 일단은요,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요, 절대 강자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안타까운 게, 김문수 장관이 너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거기서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멀어지면서 본인이 얼굴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신문 방송에 얼굴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많이 빠져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과 1대1 대결 구도를 이렇게 만들자면은 본인 입에서 뭔가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보도도 되고, 그게 없다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누리PD가 사실은 조기 대선 이야기하는 걸 우리 이제 이 진영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서 이제 그 국면에서는 조기 대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잖아요. 저는 사실 의식적으로 김문수 장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안 하고 쭉 있었는데 유튜브에서도 이야기 안 해. 그럼 다른 유력 주자들은 다른 레거시 미디어에서 언급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런저런 일로 홍준표는 자주 나타납니다. 스스로 그냥 페이스북에 뭐 글 하나 적으면 쫙 나타나고 한동훈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말하면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오세훈도 서울시장이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슈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
거의 나타난 게 없어요. 거의. 무조건 언론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앞에 이제 대선인데 다시 이제 원래대로 반등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참 정말 큰 흐름을 탈 수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궁계 일학격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 작게는 5%, 많게는 10% 손에 지금 보고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5% 정도만 더 나오고 있더라도 다자구도에서 이재명이 한 40 얼마 나온다 하더라도 김문수 장관이 거의 뭐 한 그러면은 못 나오도 한 15에서 20 이상 나올 텐데 그러면은 사실상 다른 주자들이 크게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1대1 대결 구도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내려와 버렸어요.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권 안에서 김문수에 대한 지지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쪽으로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길 카드는 누구냐 이걸 놓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 한덕수 차출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국힘 후보 난립 속 이낙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 이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내세우자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나중에 연대의 대상 단일화할 때 이 이낙연하고도 단일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일화할 때 말이죠. 1대1 대결을 붙여보면 알 수 있어요. 이재명 대 이낙연,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누구 이래가지고 더 높은 사람 쪽으로 후보를 이제 밀어주는 식입니다. 이제 그런 걸 거론을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반 이재명 전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번에는 호남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낙연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좀 자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호남 출신 치고는 이만한 보수적 약간 보수적 어떤 그런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 인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 중도 보수적 어떤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도 중도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도에 가까운. 태생이 이제 호남이고, 그리고 전라도에서 정치를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뭐 연결고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만일에서 호남에서 후보를 찾는다면은, 제휴할, 연합할, 연대할 인물을 찾는다 그러면은, 결국 이낙연 플러스 한덕수 이 두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이 밖에 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는 어려워요. 자, 이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좋은 현상으로 봐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을 어떻게든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시대적 어떤 명제, 절체절명의 상황. 현 여권 안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라면은 뭐 일단 그게 이제 1번인데요. 예, 이제 그거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 주반 두드리기 들어갔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이 글쎄요. 이번 주에는 뭐 무조건 일단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동안 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못하잖아요. 거의 못하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정치적 발언이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을 공격을 해야 돼요. 이재명을 때리고 까야 되는데 그거를 단 한 번도 못했다니까, 장관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영에 대한 호소력, 그리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주목해주는 언론 노출도 뭐 등등해서 너무 많은 분리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에는 어떤 결론을 내고 출마 선언을 하고 말이죠.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김문수냐 아니냐 이제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가 되면 김문수로 가야 되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이제 잊고 박근혜 대통령을 잊고
이명박 대통령을 잇고 어떤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인물로는 현재 김문수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네. 능력도 뛰어나고요. 나이가 조금 있지만 74세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얼굴이 동안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호남 후보는 여기가 정말 하나의 또 다른 불입니다. 이게 이제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이 불이 모든 걸 다 태울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앞으로 열흘 안에 충격적인 결정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런 식이면은 한덕수 총리가 만일에 나온다, 그리고 출마한다 이렇게 되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일에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잡아주게 되면은 뭐 급격하게 타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원희룡이라든가 윤상현이라든가 나경원이라든가 여기는 전체적으로 볼륨이 작아요. 제가 볼 때 불이 화가 안 붙습니다. 윤 대통령이 설령 지목한다 그래도.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는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벌써 몇몇 사람은요, 전라도를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한덕수 어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지. 한덕수 장점 중에는 정말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드디어 저쪽에서는 영남 후보를 자꾸 찾아가잖아요. 노무현에다가 문재인에다가 이번에도 결국 이재명도 영남이잖아. 어쨌거나 출신 지역은 안동이라고 하니까요. 뭐 이런 식. 그럼 여기도 이제 드디어 호남에서 후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지역 감정, 정말 만국의 이 지역 감정, 나라를 두 쪽 내고 있는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기여도 되고 계기도 만들어지겠죠. 흔히 하는 말로 말이죠. 건국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중흥 대통령 박정희,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이고요.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이 필요한데 말이죠. 나라를 선진화시킨 대통령, 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통합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통합 대통령. 이분이 누가 될 것이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이 나오면은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버금가는 그런 어떤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일에 호남 후보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은 또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등등등. 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만,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게 통합이죠, 통합. 자, 그런 면에서 명분도 좋습니다.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이낙연은 조금, 맛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카드까지도 지금 평론가들 혹은 분석가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일반적인 후보로는 이재명 감당이 안 된다. 호남 후보가 예전에는 먹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된다. 지금 호남에 있는 2030들은 반 이재명에 가깝다. 그리고 이재명 이번에는 호남에서 90%대 못 나온다. 70%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 표가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준다. 수도권에 거대한 호남 연고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000만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번에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죠. 윤한 콤비. 과거에는 윤석열 한동훈이었었죠. 그런데 어쩌면 이 윤한 콤비가 다시 가동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윤한의 한은 한덕수 총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알게 모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한덕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의견이 상당히 많다 그러네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것 뿐이지 지금 이재명을 잡으려면 한덕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게 지금 말이죠. 크게 뉴스가 안 돼서 그렇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대세를 탔죠. 지금 완전 기호지세 상황인데요. 자, 저거를 잡으려면 어쨌거나 호남을 흔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보수 결집 플러스 호남도 좀 흔들자 이 이야기인데요. 그러자면은 한덕수 차출론 이게 벌써 언급이 안 됐다 뿐이지 내부 기류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만 실리면 바로 한덕수 대권 후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권성동 한덕수 차출론이 많다. 당 내에서 자기와 그리고 저기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알게 모르게 한덕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온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한덕수 차출론 터졌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한덕수면은 이재명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잖아요, 벌써.
호남 출신에다가 이 호남 출신이라도 김대중 스타일의 호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말이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었잖아요. 두 번째 국무총리를 했는데 고건 같은 사람이죠. 고건. 느낌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외모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던 고건하고 닮았습니다. 고건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고 한덕수 총리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요. 모든 면에서 너무 닮아 있고 한덕수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롤 모델이 바로 고건입니다. 동양의 선배죠. 두 분 다 전라북도 출신이죠. 그리고 그분은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 중용됐던 분이죠. 고건. 그리고 그 후에 김대중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중용, 행정부의 중용이 됐었고, 급기야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도 했었고, 그것과 비슷한 인물이 바로 이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때 국무총리가 되면서 많이 알려졌지만 실상 그 전에 벌써 유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물론 김대중 때도 나름대로 역할을 크게 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로 보내잖아요. 주미대사로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통상 외교 그리고 이제 미국 이런 쪽에 그야말로 국내에서 이 대체할 수 없는 카드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쪽에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죠. 미국 통상 외교 이런 쪽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덕수 같은 분은요, 좌파 정부가 됐든 그렇지 않든 항상 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테크노크라트로 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자, 이 한덕수란 분이 새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놓고 지금 난리 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한 콤비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결국 김문수냐, 한덕수냐 이 대결일 가능성이 커요. 한덕수가 만일에 출마하게 되면 그 밖에 오세훈, 한동훈 이런 사람은 거의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지율이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우파 본진은 김문수 쪽으로 갈 거고 상당수가. 그리고 또 이제 이 다소 이제 중립적, 중도 보수적, 중도 우파적,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함께 가면서도 다소 이제 이렇게 이념 성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직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덕수로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호남이라든가 어떤 지역 어떤 기반을 놓고 또 그쪽 한덕수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팽팽한 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대 한덕수가 이렇게 대결하면요. 저는 이 카드가 정말 좋다라고 봅니다. 만일에 이 내부 경선을 지금 15명이 지금 출마한다고 난리 치는데 말이죠.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전부 자기 이름 석자 내려고 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서너 명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 효과. 자, 이게 터지자고 하면요.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라이벌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라이벌이. 김문수의 라이벌이 지금 누굽니까?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한덕수가 뜨면은 진짜 이게 강력한 라이벌이 됩니다. 제가요, 지금 이 방송하기 전에, 뉴스 데일리 베스트라고 있잖아요. 우파, 이게 유튜브 아닙니까? 거기도 대형 채널 아닙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10수만 명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차기 주자로 누가 좋으냐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김문수가 단연 1위긴 한데 놀랍게도 한덕수가 2위로 두 자릿수 나왔더라고요. 10몇 프로 나왔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3, 4위는 아주 잠입체형 1%, 2% 수준이에요. 저는 한덕수가 출마하는 순간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전부 다 죽는다고 봅니다. 아예 존재감이 사라진다라고 봐요.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우파, 결집, 김문수. 그리고 이제 다소 정치색은 좀 떨어지지만 이념 색깔은 조금 옅지만 한덕수로 몰리는 이 또 세력들. 이 둘이 경쟁을 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분진 합격. 손을 잡아버리면은, 단일화해버리면은, 경선 자체가 단일화가 되겠죠.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조합이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이런 속에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도 있겠고, 만일 출마한다 그러면요. 아니면 신당을 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당을 띄운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앞에서 공동의 전선을 구축해야죠. 반명 혹은 비명 전선이죠. 여기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과거 노무현, 정몽준이 단일화했던 것처럼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죠. 한덕수 대행, 마흔역 헌법재판관 임명, 이완규 함상훈도 지명, 2대1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야,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실감들 하시죠? 옛날에는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데인지, 뭐 중요한 기관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탄핵을 다루는 데가 여기네? 모든 공무원들 탄핵 다루는 데가 헌법재판소구나. 법원이, 대법원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죠. 그리고 여야 간에 정치적 싸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것이 법원이 아니고 헌재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다 피부를 이렇게 찌를 정도로 아주 정말 독한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만일에 만약 하나를 임명하지만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 다 뭐 성향적으로 뭐 우파라고도 봐야죠. 보수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2대1 구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영배하고 이민선이 퇴임한다 하더라도 헌재 내부를 6대3 혹은 5대4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6대3 구도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 그러면 기가 막힌 상황이 옵니다. 나중에 모릅니다. 진짜 대선 결과가요. 이재명이가 당선됐을 때 당선 무효 소송을 다투는 최종적인 심판을 헌재가 또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헌재는 그거 말고도 탄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곳에 대통령의 몫인 이번에 재판관 2명 임명할 권한이 있잖아요. 덜컥 임명했다. 와, 이거는 그야말로 한덕수가 지금 펼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 초강수 아닙니까? 이거 예상 밖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적극적인 권한은 행사하면 안 된다고 황교안 총리도 과거에 자신도 이제 권한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소극적인 권한은 행사하더라도 이런 임명 같은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 알려져 있는데 임명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심전심으로 윤 대통령과 통했다라고 보거든요. 임명해라. 이거 임명 안 하면 큰일 난다. 나중에 이재명이가 혹여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만익이 같은 저런 사람으로 또 채워버리면은 헌재가 완전히 저들의 속을 100% 속을이 되겠죠. 뭐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심판하는 데는 헌재입니다. 대법원 위에 헌재예요. 사실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잖아요. 그걸 위헌 심판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럼 헌재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자, 윤 대학 동기 이완규 계엄 선포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완규 이 사람은요 윤 대통령과 친구 사이라 그러네요. 자, 이런 사람을 또 떡하니 또 임명했습니다. 자, 이재명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 자기가 대통령 된 걸로 착각. 이 조선일보인데요. 민주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대행 정신 나갔다.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자, 속보 민주 한덕수의 헌재 후임 지명은 무효다. 효력 정지 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요건 이제 조선일보고요. 자, 중앙일보입니다. 한 대행이 재판관 지명한 이완규, 윤 46년 지기의 안가 회동 논란. 사실상 윤석열의 그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도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이대로 가면 자기가 대통령 되고도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헌재가 그 정도로 중요한 사법기관입니다. 이재명, 한덕수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착각하는데 재판관 지명은 오보다. 내 가만 안 있는다 라고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마흔역 이 사람은 사실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빨갱이라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레드죠. 여기는 이런 사람이 이제 헌재로 들어갔죠. 만일에 이런 사람들이 6명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나라를 고려 연방제 이런 걸로 만들고 그래서 그때 위헌 심판 할 때 결국은 붉은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한 명은 저쪽이지만 어쨌거나 2명은 보수적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한덕수 총리가 신의 한 수를 구사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동아일보입니다. 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은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지금 다루고 있죠. 이거는요, 한덕수의 그야말로 충격의 승부수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게 대선 출마 선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무난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수예요. 이게 초강수거든. 왜 이 사람이 정치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상하다. 이 사람이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윤 대통령과 지금 통하는 게 아닌가? 이 20년심으로 통하는 게 아닌가? 미리 서로 간에 입을 맞춰놓은 게 아닌가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면요. 흔히 이제 이쪽에는 조중동이 있으면 저쪽에는 한경호가 있다 그러죠. 한길에. 한덕수 뽑은 국민 아무도 없다. 헌법재판관 지명 월권이다.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덕수 의도가 뭐냐를 놓고 지금 분분합니다. 이 사람 뭐 갑자기 왜 이래? 점잖은 사람, 젠틀맨, 선비로 알았는데 이건 뭐냐? 이거 난리 났다. 이제 이런 상황이죠. 한덕수는 말이죠. 대선 관리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이제 관리자 수준을 뛰어넘었잖아요. 한겨레도 지금 발칵 뒤집어졌고, 경향신문,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나 오버하신 것 같다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도 말이죠. 한덕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비중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일단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 이 한덕수 뒤에 지금 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윤한 콤비가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라고 봅니다. 작전 중에 최상의 작전은 이심전심입니다. 서로 말을 맞추면 이게 뽀록 나서 안 돼요. 마음으로 통해버려야 돼. 그럼 증거가 없잖아. 완벽한 하모니죠, 그게. 원래 고급 전략, 그러니까 최상의 전략은 이심전심입니다. 말하지 않고도 서로를 알아야 돼. 일일이 지시하고 뭐 그냥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문자 보내고 하면 그거는 벌써 깨집니다. 나중에 덜통이 나요, 전부 다. 근데 읽어야지, 마음을.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읽었느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될 것으로 미리 예상하고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경지, 이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뭔가를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홍준표, 김문수는 탈레반, 난 유연하다. 천만의 말씀. 김문수보다도 훨씬 더 답답한 사람이 이 홍입니다. 제 생각에는. 김문수는 유연합니다. 그 사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파를 선언했지만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올곧은 사람이죠. 막 이야기는 다른 데 또 하기로 하고요. 자, 계속해서 김문수를 견제하잖아요. 한덕수 총리 이제 만일 출마하게 되면 홍준표도 그냥 사라질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홍준표, 한동훈 뭐 오시면 전부 다 사라집니다. 구도는 그냥 김문수 대 한덕수로 딱 이렇게 고착이 된다니까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덕수 나오는 걸 이 사람들은 지향으로 여길 겁니다. 한동훈도 여기 홍준표도 그렇고 말이죠. 자, 여기는 오마이입니다. 오마이뉴스. 한덕수 후임 헌법재판관의 겸우 안가회동을 했던 이완규를 지명했다. 너무도 명백하다라는 거죠. 여기 이것 때문에 한덕수 뒤에 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것 때문에 윤한 콤비 혹은 윤석열의 그 낙점이 혹시 한덕수인가? 이런 겁니다. 포스터 윤석열은 한덕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이미 이제 보수 내에서 말이죠. 1위를 굳혀놨습니다. 벌써 한 30% 지지율을 갖고 있잖아요. 고정 지지율을. 한덕수 총리가 2위 자리에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의 저는 경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이기는 사람 쪽으로 이제 몰아주면은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